자, 석유 사기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골 때려. 정말 골 때려. 자, 일단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왔던 것 중에 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 왜? 세금을 못 내서. 세금을 못 낸 건지 안 낸 건지 모르겠지만 저 법인 자격을 박탈한 상태의 회사와 거래를 했던 석유공사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죠. 대한민국 기업들은 부채 비율만 높아도 정부가 거래를 안 해줍니다. 맞아요. 세금 체납까지 다 챙겨보잖아요. 예. 그 정부하고 거래하려면은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리고 막 부채 비율이 자본금보다 뭐 100배 이상 많다. 그러면 일단 먼저 제외예요. 거래 대상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인 자격이 박탈된 회사하고 거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지금 석유공사에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박탈된 상황을 시사인 기자가 물어볼 때까지 몰랐다라는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찾아보니까 이전에 4년간 법인 자격이 박탈되어 있었고, 근데 이게 그 세금 체납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금 체납이 돈이 많지도 않아요. 약 300만 원 정도를 4년간 못 낸 겁니다. 잘 나가는 회사라며. 뭐 세계 최고의 뭐 전문가라며.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석유공사한테 야 그 체납해가지고 그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인 거 알았냐? 그래 알았다 몰랐다 다 팔았다기보다는 그렇지만 법적 문제는 없어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석유공사를 비롯해서 이 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부기관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문가 기업들을 섭외하고 이래 계속 거래를 해왔다면 당연히 그 상대방 기업에 여러 가지 법적 서류를 요구하는 게 기본 절차예요. 맞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이게 지금 자문료만 18억 원이랍니다. 근데 또 석유공사에서는 텍사스 주 내에서는 불가하지만 주 외에서는 가능하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인데 신뢰가 안 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회사랑 계약을 했는지는 역대급 미스테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산해 있는 법인을 한국이 인공호흡기 넣어서 불어주는 건데 이런 거 아닐까? 얘네들 말처럼 오늘 보니까 무슨 뭐 몇 개 회사에 대해서 수익 이야기 아니라 몇 개 회사에 대해서 뭐 타진해봤다 이런 건데 석유 있다고 한 회사를 선택한 거야. 간단히 말하면 골 때린 상황이잖아. 석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를 골라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결론 지어놓고 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동해 심해 석유 시추 연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012년에는 이게 명칭이 주작이래. 다음에 주작이네. 15년에 홍게, 21년에 방어, 지금 2024년에는 대왕고래야. 이름을 무슨 태풍 이름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들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지금 대왕고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보면서 뭐 석유공사의 뭐 채무가 뭐 엄청난 많고 이미 자본 잠식 상태고 뭐 존재의 이유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는 실패해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추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독자적인 노하우도 계속 쌓아 나가야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공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원유 시장에서 발언권과 어떤 그 그러니까 그 지불 능력, 거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이런 그 국제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 세계 나라들 중에 가장 비싼 값으로 기름을 사오고 있는데 이런 도전조차 안 하게 되면 완전히 그 호구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공사는 실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상한 이미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아까운 돈이라고.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에너지 분야에서 5천억 1조 정도 들어가는 건 일상적이에요. 그게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고 실무선에서는 보통 국장 전결로 나가는 돈들입니다. 1,000억, 2천억 정도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심사평가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5천억이 통째로 혈세를 우리가 낭비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S-오일 정유회사 전무 출신인 우리 상무인가요? 이현주 의원의 SNS 저 파란 것만 좀 읽어봐봐. 4년간 체납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 없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체납되어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다. 액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 세금도 못 냈으며 어째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되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미스테리라니까요. 저 회사랑 계약해서 저 회사에다 인공호흡기 넣어준 게 한국이야. 석유 나온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그것까?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그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18억 받으려고. 그러니까 체납 상태에서는 계좌가 동결되니까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좌 살리려고 세금 내고 석유공사한테 돈 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야야 니들이 내가 석유 어떻게 나오게 해줄 테니까 니들이 돈 좀 보내봐. 그러면 나 지금 신용물약 해결하고 한국 가게 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자 뉴스버스 단독 하나 보겠습니다. 석유공사 사장이 14억 배럴 책임 회피성 공지를 올렸다 저런 보도가 있었는데 석유공사 내부 게시판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윤석열 동해 유전 깜짝 발표에 그 석유공사 직원들이 몰랐잖아요. 네. 일단 양해 바란다 했고요. 140배럴이라는 건 언급 없이 숫자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고. 다음에 140배럴 과장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도 글을 올렸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40억 배럴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우리는 감이 없잖아요. 한 번도 산유국이었던 적이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얼마나 매장돼 있는가. 예. 뭐 우리가 140억 배럴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브라질이래요. 브라질 국토 전체의 매장량이 127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40억 배럴 한 방으로 브라질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이 새끼야 한반도가 석유 위에 떠 있다고 그래 이 새끼들아 돈놈 새끼들아. 자 다음에 우드사이드 탐사 자료 4월 달에 확보를 했답니다. 근데 동해 유전 분석은 포함 안 시켰대요. 저것도 그냥 요지가 저런 거예요. 호주 탐사업체 저게 지금 직원이 4,700명 되는 거대한 회사예요. 탐사 자료가 지난 4월 달 석유공사에 반납을 했는데 철수하면서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부터 7월 지난해 말까지만 자료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드사이드 탐사 자료 분석하지 않고 서둘러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레우 고문인가 그 히딩크 닮았다는 우드사이드 조기 철수로 심층 분석 못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입장이 지금 기사가 나오는 족족 계속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지금 2차 우드사이드 2차 자료가 202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자료를 2024년 올해 4월에 줬다는 거예요. 그럼 빠진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보도, 뉴스버스의 보도에 대해서 이걸 마치 새로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뉴스버스와의 어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없이 보도 자료가 계속 자기들 입장만 내보내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마치 여기가 오버한 것처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같은 게 좀 의혹이 들통이 나면은 급급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보도 자료 만들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답정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석유가 이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윤석열은 잣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급한 건데 오늘 단독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동해 원유 검증단 교수가 액트지오 대표 논문 공동 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해 원유에 석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포함되어 있는 검증단에 교수 한 명이 액트지오 대표의 논문 공동 저자야. 그러니까 아브레오하고 저기 다비드 모리그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 저자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한테 지금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 논문을 썼던 이 사람이 한국 동해에 석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검증단의 일원이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잖아. 얘가 액트지오를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들끼리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검증단의 교수가 액트지오를 추천을 해서 소개받아서 그 평가를 맡겼다고 쳐요. 그
교수 덕분에. 그러면은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도 기본적인 법 절차는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서류 확인하고 법인 자격 확인하고 재무제표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을 다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공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기사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헤드라인 중에 그 잔문료 18억 같은 경우에 계속 석유공사가 헛발질을 하는 게 원래 이 잔문료 18억은 기사가 처음 날 때 20억이라고 났어요.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아니다. 이거 18억이다라고 정정한 거예요. 18억이나 20억이나 잔문료가 그 정도 나갔다는 거에 국민이 열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전 새우 이런 거 같죠. 부가세 까면 그렇구나. 그렇지. 대충 예. 그럴 거 아니야.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정권 처음 봐요. 석유가 나온다 그래도 난 이제 못 믿겠어. 그 석유다 갖다 부어가지고 시추하는 게 완전히 막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 우리가 시추했는데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세 가지 의혹이나 있잖아요. 주가 조작의 의혹. 다음에 저 액트 지오랑 누군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의 의혹. 간단하게는 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되게 단편적인 어떤 쇼?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요. 우리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발표가 충격적이었던 측면도 있죠. 진짜 석유 나오나 보다. 예.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재탕에 3탕에 4탕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스스로가 뭔가 급하게 쫓기듯이 뭔가를 하면서 결국에 이것도 탄핵 사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번에 윤석열이 발표하려고 그저 앞에 연단 비슷한 데 올라오면서 표정 한번 보셨죠. 의기양양해가지고. 당연하죠. 산유국이 됐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석유공사가 국 외의 예산은 우리도 이제 어딘가를 뭐 뚫어보고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있는데 국내 예산은 지금 70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시추 한 번 뚫는데 지금 지난주에 1,000억이었는데 지금 1,300억이래 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포인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가스전 할 때는 한 번 뚫을 때 5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통 이제 1,000억이라고 잡았을 때 석유공사 국내 예산이 700억에다가 대출을 받아 400억 정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1,100억이잖아. 그럼 구멍 하나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지금 5개 정도 뚫어야지 100% 이제 석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거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성렬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닮아가십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국민의 분노를 대신하는 것 때문에 욕설 하긴 하는데 이 새끼는 욕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이 새끼는 욕 아니에요. 주말에 집회에 갔더니 열받으니까 나 이런 새끼 처음 봅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약간 비난을 하더라고. 대통령도 하는 욕이야. 욕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열받네.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재밌는 얘기 할게요.